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왜 태국의 노년층 분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먼저 오늘 그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채널뿐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좋아요, 라오스가 좋아요, 캄보디아가 좋아요. 그런데 막상 왜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국의 노년층 분들은 동남아 은퇴를 많이들 꿈을 꿉니다. 왜? 그래도 한국보다는 동남아가 생활하기 저렴하니까. 그리고 동남아는 아무래도 자유롭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나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동남아는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십억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매달 경제적인 여건,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쓰든지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입을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차피 ATM으로 돈을 뽑아서 매달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면 환율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트가 기준 환율이 46바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다가 바트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돈을 환전을 하는 겁니다. ATM으로 뽑으시던지 그런 식으로 매달 환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동남아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ATM으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통해서 돈을 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이 쌀 때 많이 환전을 하셔갖고 그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돈을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율이 쌀 때 사놓은 돈이기 때문에 환율이 비싸도 그 돈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환율이 쌀 때 돈을 환전해서 집에다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 돈은 사용하지 마세요. 환율이 비쌀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보통 지금은 진짜 환율도 제가 예측을 못해요. 보통 몇 년 주기로 바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동남아 이민을 생각하시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이 나라 중에 한국 노년층분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태국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은퇴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비자 클리어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놓고 유튜브 같은 데는 여기가 살기 좋아요, 평생 살기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자도 없는 나라에서 비자 클리어 하면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어떻습니까? 은퇴 비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면은 돈이 안 들어가요. 공짜예요. 은퇴 비자가 1년씩 나옵니다. 그래서 1년씩 나온 걸 매년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비자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는 거는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많은 유튜브들이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때요? 살기 불편한 나라가 되거든. 두 번째, 저는 태국에서 21년째 살고 있잖아요. 태국이 좋은 이유는 첫째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타야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파타야 리조트 부대 시설을 보면요, 한국에 한남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영장이 리조트 안에 있고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월세가. 돈이 부담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런 퀄리티 있는 리조트에 사는 게 한 달에 30만 원. 그런 퀄리티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살려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왜? 태국은 콘도, 리조트가 남아돌아요.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는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극소수 하이소, 돈 많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라오스에서 제 홈 채널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남일보다 좋은 곳 26만 원에 살 수 있다. 이 내용은 환율이 쌌을 때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26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곳을 라오스에서 사면요 100만 원이 들어가요, 월세가.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 영상을 보겠지만 침대도 그냥 일반 그냥 싸구려 침대, 부엌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그런 데가 얼마입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그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그거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내가 사는 콘도 주변에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국은 여러분이 사시는 콘도, 리조트 주변에 어딜 가든 다 세븐일레븐, 커피숍, 다양한 부대 시설이 엄청나게 잘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국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사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다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왜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살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첫째, 아까 얘기했죠, 비자. 다른 나라는 비자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비자 클리어하고 사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여기서 살면서 뭐 불편한 것도 있죠. 어느 나라든 불편한 거 다 있어요. 왜? 우리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태국도 불편하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치안도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치안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독재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틀려요. 태국하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태국은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가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요구한다.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요금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이 사람 면허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해서 벌금도 냅니다. 그만큼 외국 사람한테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거주를 하는 사람과 관광객은 틀려요. 관광객이 현지에서 사고 접수를 하는 거와 현지에 살면서 사고 접수를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다시 돌아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지인이 접수하면 이거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태국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국은 원스톱 서비스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를 봤을 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태국 법도 태국 사람을 위주로 우선권을 줘요. 외국 사람과 트러블 생겼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동남아 후진국이라서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경우도 다 처리를 해줍니다. 옛날에 태국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태국 경찰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은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고요. 뭐 아직도 부족한 건 많죠.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비자, 인프라, 뭐 생활비.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활비는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어디 가도 똑같아요. 생활비는. 왜? 현지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로컬 물가를 적용받습니다. 관광지 물가를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현지 사는 사람이 관광지 가서 맨날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로컬 시장 가서 배추를 사갖고 김치를 담궈 먹습니다. 로컬 시장 가서 삼겹살을 사서 먹습니다. 다만 뭐 한국 제품을 가끔 가다는 쓰죠. 사람들이 뭐 라면을 사다 먹다든가 뭐 고추장, 고춧가루, 그렇죠? 그런 거는 일부 품목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대부분의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태국 현지 물건을 사서 한국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아, 저 유튜브 영상과 이 유튜브 영상을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아, 왜 태국이 렌트비가 싼지, 여기는 렌트 하는데 리조트의 수영장이 엄청나게 크네. 뭐 방 안에 세탁기, 뭐 부엌 없는 게 없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오스 방을 갔는데 뭐야, 세탁기도 없네, 수영장도 없네, 뭐 부엌도 없네, 그냥 잠만 자는 곳이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놀러 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래 여기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퇴 생활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복. 동남아는 다 똑같아요. 왜?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거주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퀄리티가 좋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다? 태국밖에 없습니다. 주. 뭡니까?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먹거리 이런 거는 로컬은 동남아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비싸봐야 몇백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은퇴 계획을 짰을 때는 꼼꼼하게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도 살아보고 라오스에도 한 달 정도 살아보고 태국에도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런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고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제가 21년 동안 태국에 살면서 추천하는 곳은 파타야 좀티엔 비치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여러분이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치앙마이 산에서도 살아보고 방콕 도시에서도 오래 살아보고 파타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후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뭐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은퇴 생활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 하는 거는 솔직히 권장을 해요. 자유롭고 편하고 나만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은퇴 생활 할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